반갑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다림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사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송은석 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관세 분쟁, 중동발 위기도 상존합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 수계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십시오.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스스로 말한 바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내일부터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중대 범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습니다. 둘째,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또 친환경 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라고 하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말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 했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추경만큼 또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입니다. 7월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부 조직의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해 둡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비전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문지석 의원입니다. 여야는 지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 안보 시대를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함께 손잡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이다. 이 말은 2022년 5월 15일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저는 그때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하라. 법사위 내놔라. 이런 한가한 정치 노름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만큼 정부 구성의 중요성과 추경 투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은 신속히 총리가 인준되고 정부가 구성돼 국정이 정상화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민의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야가 정파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7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 원내의 정책수석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간절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은 배드뱅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추경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장기 연체 채권 정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닙니다. 금융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의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 선동, 허위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입니다.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 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경기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무위와 예결위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민생 파탄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실수요자 보호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조치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기 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고 가장 밀려나는 것이 실수요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도 세제 완화, 역대급 공급 축소로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프레임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격 불안을 먼저 끄고 현재 추진 중인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전 정부가 집권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감사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충실히 움직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원 직원 간 대화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회와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27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투기성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6.27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방점을 두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줄곧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며 경고해 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이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금융불안은 물론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계는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대 마진을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 대출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DSR 규제의 예외 조항 축소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6.27 대책과 같은 전면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6.27 대책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논의와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원내부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시 갑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민생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4월, 6월, 8월, 9월 월 평균 기온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더 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위기이자 가장 불평등한 위기입니다. 이상기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 폭염으로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농민 등 기후 약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농업 분야의 기후재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올해 폭염과 장마에 대한 우려로 배추, 열무, 적상추 등 채소 가격이 16에서 20%가량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은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국가가 기후위기 파고로부터 농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책임 농정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어 기후농정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민생사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농업재해 관련 2개 법안은 국가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피해에 대해 생산비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태풍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인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법안입니다. 7월 중 조속한 기후농정 법안 처리를 통해 올해부터는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당장 올해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 확보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 농가와 양식 어가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 책임 농정의 실현을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농정을 식량 안보나 약자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재무적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먹거리와 농어민이 생계를 지키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따질 일이 아니라 시급히 수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해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기후농정 법안 처리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추경 반영 등 농업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용갑 부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빈 책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졌던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국정을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가 재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한 국가 내란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국격이 무너지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숙된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국민의힘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동의안에도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쟁도 좋습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따져 묻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국무총리 인준안에 협력하십시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에 협력하십시오. 민생법안에 협력하십시오. 국민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대면 정상외교를 복원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고 국회 시정연설, 야당과의 협조 요청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진짜 일하는 정부, 진짜 민생을 우선하는 여당, 진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갈등보다는 통합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홍배 부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수사도 맞춤 예약제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출석 연기, 법 앞에 예외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태도는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특검이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느닷없이 기일을 미뤄달라며 법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입니까? 조사 날짜까지 본인이 골라 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의 1차 조사는 포장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궤변을 늘어놓고 조서를 거부하며 조사관을 탓하는 치졸한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경찰 조서는 날인도 거부하고 검찰 조서에만 서명하는 법꾸라지 행태도 보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나온 피의자인지 수사를 기획하러 나온 특수부 검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제는 출석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며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자가 할 소리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란 사람이 법으로 따질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자니 종이니 트집 잡는 거 잡범들의 전형적 수법 아닙니까? 대통령 시절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던 윤석열이 지금은 출석률을 조율하자, 수사관도 바꾸라, 조사도 한 번에 안 끝난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절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아닌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는 선택이 아니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도 한 일을 윤석열이 예외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는 윤석열의 명예를 배려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엄정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특검이 이 기만과 오만을 얼마나 다루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진실을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피의자 윤석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과 국기문란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첫 원내대책회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